TV도 그걸 봐요? 그냥 가요? 아 이거 이제 안경 벗어도 되겠다. 어? 안경을 벗어도 되겠어. 그럼 상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이걸로 뺄까고 그럴까요? 얘기하지. 계속 얘기할 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에서 거기 그렇게 편하게 앉아. 지금 굉장히 편안한 그냥 네. 편집을 그래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누워야 되는데 여기 누워서 무릎 빼고 있어요. 누워. 한 분씩 모셔도 아까운 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모셔서 참 더 아깝습니다. 이게 너무 맞추기 힘든 곡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죠? 잘안 맞는 것 어렵죠? 같아요. 제가 아니 우리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들려. 아니 막 변화도 많고 막 빠르고 막 이 곡은 언제 같이 맞춰보시고 지금 연주해 주신 거예요? 브람스 사중주 1번? 예전에도 연주를 하셨던 거죠? 뭐 아니, 우리가 각자는 다 연주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이 같이, 컨비네이션은 처음이죠. 그렇지. 네. 아, 근데 지금 문재영 씨 네. 말고 세 분은 해보셨을 것 아니 같은. 물론 네, 그거야 이거 같이 해봤죠. 해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그렇죠? 이거야 뭐 굉장히 많은 제일 많이 하는 네. 레퍼토리 중에 하나니까. 하면 할수록 잘 맞나요? 근데 뭐 일단 같은 사람 뭐 결혼 생활이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네. 처음에 안 맞는 부분도 어쨌든 살다 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네. 어떤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있다가도 또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 다른 사람들도 오래 하다 보면 닮아가는 부분이 있고 서로. 아, 예, 오늘은 굉장히 나름대로 편하게 했는데 불편하게 들으셨나요? 곡 자체가 박진감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좀 와일드한 곡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집시 그 곡이 이제 영감 받은 그 곡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조용창 선생님과 김상진 선생님은 약간 그 아티큘레이션에서 조금 차이를 그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결국 어떻게 합의 보신 거예요?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달라요 다. 어제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네. 뭐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습 한 30분 해봤나 이거 용합자? 뭐 그냥 잠깐 해보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한 것 같이 해요. 사람이 솔직해. 아니 근데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보면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음악적인 어떤 글쎄 뭐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런 게 맞는 사람은 이렇게 딱 처음 하는데도 뭐 고칠 건 있지만은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해보니까 이제 서로를 잘 아니까 네, 또 이제 그런 뭐 것도 있지. 얘기를 안 해도 뭐 이렇게 눈치만 보고도 이렇게 금방금방 서로가 뭘 원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 그럼 정말 그 눈빛만 보아서도 맞춘다는 그 꽤 진짠가요? 아, 그렇죠. 안 쳐다봐도 돼요. 꼭 쳐다볼 옆에 때 숨 쉬는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곡을 한다면요? 아니 물론 새로운 한다면. 곡을 네. 같이 한번 배워야죠. 좀, 같이 배우고 이제 서로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실력이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뭐 지금 김상희 씨 얘기한 것 같이 뭐 여러 다른 연주자들하고 똑같은 곡을 하게 되면 다 그 해석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르고 이제 그 외교관들 같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네. 이제 목표니까 이제 그게 네. 김상진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까 화를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때 다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를 네. 네. 사실 이렇게 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리허설 많이 하고 연주할 네. 때도 있지만 보통 어떤 페스티벌 같은 데서 할 때는 뭐 한두 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사실 그런 걸 다 일일이 적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연주에 따라서 특이하게 하는 경우는 네. 그때그때 그걸 따라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죠. 아, 그러니까 리더를 따라가시는 뭐 거예요? 리더라기보다 보통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많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맞추는데 네. 저 음악기들이 좀 굉장히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아, 성품이. 근데 그게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때 가서 나오는 그 음악이 소리가 그러니까 뭐 저는 학생들한테 발가락으로 하더라도 소리만 제대로 되면 된다. 뭐 방법은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 이제 복이나 네, 아니면 네. 이렇게 서로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이제 그 네. 복이 좀 가능한 한 맞으면 이제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피아노 트리오를 하더라도 스트링 현악기끼리가 먼저 좀 이렇게 음색이나 이런 부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던데.
물론 스트링끼리야 뭐 좀 어느 정도 컨셉이 둘이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뭐 네. 보행 같은 것도 좀 맞고 컬러랑 뭐 이런 걸 다 매치를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근데 전반적으로는 현악기끼리 할 때는 음정의 문제가 굉장히 네네네. 커요.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이 맞추는 게 힘든데 피아니스트가 하나 끼어 있으면 일단 피아노는 음정이 이미 정해진 네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피아노에 맞추면 되니까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피아노가 조율이 잘 됐을 때. 네. 오늘 잘 됐죠. 방금 했습니다. 음정 잘 맞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늘따라 음정이 특히 음정이 아주 정. 음정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아까 굉장히 떨고 있더라고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더 파는 거 들어오면 우리가 떨어지. 연주하면서 확실히 좀 기운이 다르죠. 이렇게 베테랑 연주자들이랑 할 때는 그렇죠. 오늘 어땠어요? 연주가? 첫 리허설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완성된 틈에 들어가는 기분. 그래서 완성은 지영 씨가 더 완전히 아니. 보다 더 완전. 겸손해가지고. 특별하고 네. 뭔가 감동이 강동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챔버 활동 많이 하셔서 알려졌는데 아까 리허설 때도 잠깐 봤지만 어떤 스타일의 챔버 뮤지션인 것 같으세요? 한 분씩 의견 피력할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저 강동 선생님. 선생님. 네. 어떤 스타일? 좋게 얘기해 줄까?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정말 뭐 그 리더십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아니, 두 그러니까 사이들 말씀해 주셔도 저 형이라고 이제 몇십 년을 이제 40년 넘게 이제 친구니까 뭐 네. 좀 저 선배고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제 뭐 편해요. 같이 네. 하는 게 일단은 네. 이제 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저한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 같이 이렇게 자라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좀 발전되는 변하는 그 과정을 그 느껴져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첼로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별로. 근데 강동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그 연주를 최고 음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배우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자세랄까,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재미가 있고 네. 이렇게 보람이 있고 그런 거죠. 뭐. 네. 저도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수도 있고 얼굴을. 어떻게 양에 따라서 전혀 사진을 아니 근데 뭐 사실 강동석 선생님이야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스타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선생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실내악에 관심을 일찍부터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이런 거 자체가 그 시대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한참 밑에 세대라 저희가 외모는 비슷해 보여도 네. 제가 완전히 한 세대 밑인데 근데 이게 실내악이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지영이도 완전 저의 또 제자뻘 되는 세대인데 할아버지 뻘인 거죠. 그런데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실력이 대단한 매력이 아닌가. 어떤 세대와 이런 걸 모든 걸 아우르는 그리고 또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다른 같은 음악가라도 문지영 씨 세대가 느끼는 감성하고 또 강 선생님 세대가 느끼는 감성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서로 절충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에서도 지향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시작하신 강 선생님이 뭐 정말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대상인 거죠. 또 문지영 씨는 지금 막 떠오르는 너무나 각광받는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영입이 되셨는데요, 그렇죠? 강 선생님이랑 처음 하시는 건가요? 실내악을? 아니 작년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작년에서 하셨던, 작년에 하셨던. 아마 초연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초연인 것 같아요. 한국 시빌리스. 초연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번이 두 번째. 네. 계속 이제 안 잘리시고 올해도 다시. 네. 작년엔 사실 한 곡밖에 못했는데 네. 올해는 한 3억 네. 같이 네. 정규직으로. 월급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어때요? 강동석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실내악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연습해서 하러 가면은 일단 너무 떨려요. 아, 근데 네. 연습할 때도 떨려요? 네 떨리는데 그렇구나. 가면은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열정적이고 그게 다 이렇게 아, 선생님들의 특히 열정적이신 분이요. 아니 그 맨날 다 열정적이 아니라 조그만 하니까 시리어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얘기하는 거나 좀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네. 그냥 모든 순간이 다 너무 소중하게 네. 저희가 보기에 감독 선생님 너무 부드러우시고 항상 이렇게 별로 뭐 나쁜 말도 안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막 폭발하시는 적 없나요? 연습하실 때? 뭐. 잘 때.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뭐 지휘자들도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글쎄 그런 경우는 거의 다들 뭐 다 뭐 경험도 많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 셀프 컨트롤하는 거는 다 어느 정도. 도를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거 근데 뭐 어떤 음악가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좀 안 맞고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죠. 뭐 그걸 화려한다고 네. 되는 건 아니고. 네. 오늘 우정 출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우정 출연을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음악 동료들과 정말 11년이 되셨어요, 그렇죠? 소울 스프링 페스티벌이요. 네네네. 12년째죠. 아, 12년째.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오래 하실 줄 저는 몰랐습니다. 뭐 누구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네. 이렇게 뭐 그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자체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한테 그 예전에 신뢰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약간 항상 싸우는 사람들, 특히 뭐 정치판에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좀 신뢰학의 원리를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파가 된 것 같으신가요? 12년 동안? 정치가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지 신뢰학이라는 자체가 뭐라는 건 이제 좀 네. 인식이 좀 네.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한 2배로 빨리 좀 이렇게 쑥쑥 자라야 알려지고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한데 그래서 훨씬 뭐 그때에 비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네. 훨씬 많이 달라졌죠. 저만 해도 그 서울 스프링 실내 페스티벌에서 그 새로 알게 된 곡이 너무나 많았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사실 유명한 곡들 저희 아는 곡들이 그 몇백 년 동안 거쳐서 이렇게 걸려진 그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베토벤 시대나 모차르트 시대 작곡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작곡가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 너무나 알고 곡들이 알려진 많죠. 훨씬 많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알려진 곡이라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안 할 필요는 아니거든요. 없는 예.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피아노를 주제로 하신 해에 네. 그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6명 네. 피아니스트가 왜 2대 피아노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계속 네. 치는 그러니까 그 곡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은 직접 음악 감독하시면서 약간 신뢰하게 정말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 발굴된 레퍼토리 같은 것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말 12년 동안에 뭐 많죠.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시빌리우스 퀸텍 같은 거 네. 아마 저희 초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곡인데 작년에 네. 이제 할 수 있었고 뭐 조그마가 한 글리에 같은 것도 네. 글리에 섹스텟을 제가 또 했어요. 그 육중 현악 네, 육중조 네, 네. 그것도 거의 안 알려진 곡인데 네. 그 참 좋은데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발견했어요. 꼭 네.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곡들이 다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연주가 돼서 네. 정말 들어볼 가치가 있는 곡들인데 네. 아직도 많으시면 앞으로도 한 12년은 더 하실 수 있으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아, 한 네, 22년 정도. 아, 글리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마치 바로크 시대의 음악 같은 굉장히 옛날 음악 같은 네, 음악인데 뭐 낭만 사실은 음악이지만 이제 그 뭐 스타일이 이제 가보트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네. 이제 스타일로 쓴 거니까 이제.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작곡자들 이런 것도 사실 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곡들이고 좋은 곡들이고 이제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게 좀 공평하게 좀 알려져야죠. 네. 올해의 주제는 아시아 올해 네네. 네. 잖아요. 네. 네. 아시아 작곡가들을 또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한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작곡 조금 아쉽지만 사실 작곡자들은 이렇게 많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아시아 작곡자들은 다 현대 작곡자들이거든요. 너무나 어렵죠, 음악이. 그러니까 몇가 작곡자가 그건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뭐 아시아 연주자들이 이제 주로 네. 이제 포커스를 좀 네. 맞춰서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너무나 이제 요즘 아시아 연주자들이 많고 네. 아까 우리 콩쿨 얘기도 했지만 아시아하고 동양 네. 그 젊은 연주자들이 콩쿠르에서 거의 입상하는 게 뭐, 거의 뭐 어디 네. 가나 뭐 그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도 이제 그 자리 잡고 정말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 주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그래서 네. 이번 축제 주제도 아시아로 하셨지만 늘상 차이나 칼라를 입고 다니신 것도 글쎄 이거는 뭐 꼭 차이나 칼라라는데 입고 연주하시는 이게 것도. 편해요. 그러니까 한번 넥타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차이나 칼라를 항상 입으시는 거예요, 네, 연주하실 그러니까 때? 이거 꼭- 저는 또 혹시 무슨 스타일리스트가 처음부터 아니, 뭐 브랜드 그렇게까지 뭐- 컨셉을 정해주신 네, 또 사정은 안 되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나와주시고 연주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제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끝났습니다.